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들 결혼을 한번 제 손으로 날려버린 엄마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아니, 며느리 될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냐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 아들이었어도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 콩자반, 멸치볶음, 오징어채, 잡채 반찬 냄새가 하루 종일 옷에 벨 만큼 평생을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시장 바닥의 축축한 냄새, 겨울 새벽 물판의 얼음장 같은 차가움, 장사 안 되는 날 혼자 가게 셔터 내리며 한숨 쉬던 그 공기까지 제 몸 어디엔가 다 스며 있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 민수. 민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가게 접게 해줄게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어린애들 입버릇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해냈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준 적도 없는데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스스로 벌어 열심히 공부해 졸업 후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시내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곧 본점으로 발령 날 수도 있다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젖은 앞치마를 매만지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긴 있구나. 중년이 되고 보니 제 인생에서 제 이름 세 글자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저기 반찬 가게 아줌마 아니면 그냥 민수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웠다는 자존심만큼은 시장 바닥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처음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가게 문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죠.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에서 온갖 그림이 한꺼번에 지나간다는 거요. 그래, 어떤 애인데? 대답은 짧게 했지만 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서연이고요. 성격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엄마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술학원 강사.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걱정됐습니다. 수입은 안정적일까? 앞으로 애 낳으면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 꺼낼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한번 데려와봐. 엄마도 보고 싶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되는 걸까? 내가 시어머니가 되는 날이 오는구나. 근데 내가 시어머니라니 좀 낯설구나. 서연을 처음 본 건 일요일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은 날이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리고 문을 여니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고 그 옆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니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눈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허리를 반듯하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눈을 마주칠 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만 놓고 보면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단색 스커트, 화장도 진하지 않고 액세서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말로 하자면 촌스럽지도 과하지도 않은 깔끔한 스타일이었죠. 어휴,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얼른 들어와요. 뭐라도 좀 끓여줄게요. 저는 괜히 부산을 떨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있는데
제 손이 자신도 모르게 떨리더군요. 진짜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가?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봐야 하는 건데.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 코다리 조림,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늘 하던 반찬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와, 어머님, 반찬 직접 다 하셨어요.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서연은 반찬을 하나하나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예의로 하는 말인지 진심인지 헷갈렸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파는 거니까 맛없으면 장사 망하죠. 농담처럼 말했는데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엄마 반찬이요. 단골이 줄을 서요. 은행 직원들 도시락도 엄마 가게에서 해결해요. 민수 말에 괜히 등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입에서 엄마 자랑이 나오는 날이 오다니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아버지는 공무원 정년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일 하시고요. 듣는 순간 속으로 살짝 안도했습니다. 그래, 직업도 평범하고 무난하네. 괜히 문제 될 것 같진 않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살짝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번 이혼을 했어요, 어머님.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멎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습니다. 이혼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슬쩍 바라봤다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내가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괜히 엄마 걱정하실까봐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서연 씨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애도 없고 사정이 좀 복잡해서. 민수 말이 길어지려 하자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서두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쓰리면서도 이상하게 짠했습니다. 이혼한 여자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엔 제 인생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저 역시 남편에게 버림받다시피 하고 시장 바닥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한 생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했다고 무조건 흠이라고 해야 하나? 민수가 좋다면 나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혼 경력이 있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며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고 하셨을까요? 그날 밤 민수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서연 씨 어떠셨어요? 민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 마음을 돌리긴 쉽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밥도 예쁘게 먹고 말도 바르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단정해 보이더라. 제 대답에 민수는 금방 표정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근데 이혼한 건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건 고맙네. 사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 다만 너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엄마가 좀 더 지켜보긴 할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엄마가 싫어하는데 제가 굳이 부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준비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한편으론 놓이고 한편으론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집에 오면서 제 마음속 경계를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어머님,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하며 떡을 사 들고 온 날도 있었고, 가게에 잠깐 들러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싶다며 그릇을 닦아준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무말랭이 진짜 맛있네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혹시 포장도 가능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의가 아예 없는 애는 아니구나. 중년이 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제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좋아한다고 하면 내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괜히 내가 유난 떠는 거겠지 하며 눌러본 적요. 웨딩홀 계약 이야기가 나온 건 서연과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랑 상견례 날짜 잡았고요. 웨딩홀도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가봐야지. 요즘은 예단이니 예물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네. 사실 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시장 상가 건물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제 주머니 속 현금은 아니니까요. 가게 월세, 재료값,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내가 안 한다고 빼고 갈 순 없지. 최소한 남들한테 욕은 안 먹게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웨딩홀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웨딩홀에 가는 날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장의 가게 문을 반만 열고 단골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결혼식장 보러 가야 해서 반찬이 좀 일찍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 생겼네. 민수 그 녀석, 효자니까 며느리도 효부일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할 수 없는 찜찜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믿는데나 혼자 괜히 불길한 생각하는 건가.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웨딩홀까지 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계산과 걱정뿐이었습니다. 집었는데 얼마쯤 보태줘야 할까?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겠지. 은행원 아들을 둔 엄마라면서 정작 자기 집 재정이 가장 불안정한 건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서연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멀리서 손을 흔드는 민수를 보는데 아직도 저 애가 어릴 때 젖은 장화 신고 시장 바닥을 종종거리며 따라오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날도 단정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에 긴 코트,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추우셨죠? 제가 미리 상담 신청서 써놨어요. 오늘은 웨딩홀만 둘러보고 계약은 천천히 해도 된대요. 서연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준비성도 좋고 괜히 의심만 하고 보는 건 내가 나쁜 거지. 상담실 앞 소파에 잠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보고 있어. 그렇게 화장실에 갔다 아무 생각 없이 복도를 따라 다시 상담실로 가려던 그때 모서리를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야. 민수는 은행 다니잖아. 대출은 그냥 서류만 넣어도 되지. 시어머니 시장 상가, 그거 하나만 정리해도 신혼집은 걱정 없지 뭐. 어차피 어머님은 지방으로 조용히 보내드리면 되고. 그 목소리는 분명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의 바르게 웃던 서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복도 한가운데서 딱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것처럼요. 지금 뭐라고 했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숨막히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같은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장 상가 그거 하나만 정리해도 신혼집은 걱정 없지 뭐. 시장 상가 제가 평생 몸 갈아 넣어서 만든 제 전부인 그 건물. 심장이 가슴 안에서 한번 굽이치더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다 곧이어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지방으로 조용히 보내드리면 되고 조용히 보내드리면
그 말이 저한테는 마치 지방에 버려두면 되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앞 간판 아래에서 저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사람처럼 벽에 몸을 붙이고 섰습니다. 서연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죠. 응, 맞아. 민수는 은행 다니니까 대출은 그냥 서류 넣으면 돼. 신용도 좋고 성과도 잘 나와서 곧 본점 간다니까. 민수 이름이 그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렸습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은 제가 아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이랑 시어머니 건물만 잘 묶으면 전세 말고 그냥 우리 명의로 집 하나는 만들 수 있어. 요즘 집값 장난 아닌데 이 정도 시댁이면 괜찮은 편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 인생을 같이 꾸릴 사람을 찾는 줄 알았는데 내 재산을 같이 계산하는 사람을 데려왔던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 먼저 드셨을까요? 저 말을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야 하나? 저는 그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버려진 연필처럼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재혼이면 더 잘 골라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이번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잠깐 멈칫하더니 웃음 섞인 말투가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진짜 고생만 했어. 집도 없지, 적금도 없지, 대출도 안 나오지.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니까. 민수는 아예 대출 상담 맡고 있다니까. 시어머니도 건물 있다고 하고 내 인생 한 번은 편해져야지. 그 웃음소리가 복도 타일 위에서 미끄러져 제 발끝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 한 번은 편해져야지. 그 말에 제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론 이해도 됐습니다. 여자 인생 한 번쯤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저도 시장에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비 오는 날 젖은 비닐 들고 한숨 쉬던 그때 나도 언젠가 좀 편해지고 싶다. 수천 번은 중얼거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을 남의 평생 인생 걸린 상가랑 남의 노후를 지식이면서 만들겠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서연은 계속 누구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친구인지 엄마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어제 웨딩 카페에서 계산해봤는데 예단이랑 예물 줄이면 우리 쪽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아.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 정리하고 상가 정리만 도와주시면 우리 진짜 숨통 트이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 응, 나도 알지. 말은 예쁘게 해야지. 어머니, 노후에 편하게 사시게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지방 내려가서 조용히 쉬시라고 하면 싫어하시겠어. 민수 씨만 잘 설득하면 되지. 아들, 민수, 그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아들을 설득한다고? 뭘 설득하겠다는 거지? 엄마 건물 팔아라. 그 말을 민수 입으로 하게 만들겠다는 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시장 한 평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물건 내리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비닐 천막에 떨어지던 빗소리, 김치 국물 튄 앞치마, 손가락 마디마디에 패인 굳은 살, 그게 서연의 입에서는 정리하면 되는 상가 하나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건 그 직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면대 앞에 서서 무작정 물부터 틀었습니다. 쏴 하는 물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던 서연 목소리를 억지로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각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눈과 굳게 담은 입술, 턱선을 따라 내려오는 미세한 떨림. 이게 내가 아까까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예쁘게 불러주던 애를 듣던 얼굴이 맞나.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훔치고 나서야 겨우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농담처럼 한 말인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 저게 저 아이 속마음의 진짜 얼굴일까? 여러분이라면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서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하고 따졌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웨딩홀 상담만 보고 집에 와서 차분하게 민수에게만 말했어야 할까요? 저는 세면대 앞에서 그 두 가지 선택 사이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난리를 치면 민수 결혼은 그 자리에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제 상가는 그 아이 입에서 오르내리며 숫자 몇 줄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저는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휴대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순간 미친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나가서 다시 통화하면 녹음이라도 해둘까?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증거로 꺼내야 하지 않을까? 요즘 세상 말 바꾸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놓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는 사람들. 저도 시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녹음 버튼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몰래 녹음까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네.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세상 치열하게 살아왔다면서 이상한 선 하나는 또 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녹음 대신 제 귀와 기억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담실 앞 소파에 다시 다가가니 민수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쪽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좀 많이 걸으셔서 힘드셨죠?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웨딩홀은 다들 비슷비슷하네. 그래도 여긴 깔끔하니 좋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민수 옆에 앉아 있는 서연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하얘지신 것 같은데. 서연이 걱정하는 척 묻는 그 순간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막처럼 그 아이 입술에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네. 다만 상담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할 말이 좀 있어. 서연 씨. 제 목소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나왔습니다. 민수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않는 엄마가 이런 표정일 때가 언제였나. 아마 얘도 스스로 떠올리고 있었겠죠. 상담실 문 손잡이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마음속에 내려진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둥근 테이블, 깨끗하게 정리된 카탈로그, 그리고 앉아있는 세 사람. 민수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상상하며 기대에 찬 눈빛, 서연은 끝까지 자연스럽게 표정을 유지하려는 침착함. 그리고 저는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 씨,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 말에 서연의 손가락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가 얼굴에 다시 얹혔습니다. 아까 친구랑 잠깐 통화했어요. 웨딩홀 오니까 축하한다는 연락이 많아서. 본심이 들킨 사람치고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너무 담담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 말인데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서연 씨, 시어머니 시장 상가 정리하면 숨통 트이고 나를 지방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죠?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얼굴의 표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서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진짜야? 서연 그런 말 했어? 민수 목소리는 놀람과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고개를 들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저는 손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스피커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제가 녹음한 내용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녹음 따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죠. 죄 지은 사람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얼굴은 마치 칠해두었던 거 페인트가 싹 하고 벗겨지는 듯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냥 친구랑 사적인 대화였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변명을 부르고 말은 꼬이고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움찔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민수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용하려 했다는 거야? 민수 목소리에서 그토록 들었던 다정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단 1분 만에 3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결혼 막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진짜 사랑받고 사는지 아니면 이용당하는지 그 차이는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지. 민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마음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충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서연이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 믿어줘.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나는 정말 민수 씨 사랑해. 민수가 손을 뿌리치듯 빼냈습니다. 서연 씨, 내가 은행원이니까 대출이 쉬워서 만난 거야?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한번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 그게 죄야? 그 편함에 우리 엄마가 포함되어 있잖아. 민수 말에 상담실 안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지방 내려가라. 어머니 상가 정리하라.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도 사랑 얘기할 수 있어? 서연은 마지막으로 감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자로서 불안했어. 이혼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자리 좀 찾고 싶었다고. 순간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심정 너무 잘 아니까. 여자로 살다 보면 흔들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삶이 불안한 것과 남의 인생을 이용하려는 건 다른 문제야. 딱 정리됐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발악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뭐, 나보고 없던 사람처럼 사라지라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한테는 그래야지. 없던 인연으로 만들어야지. 드디어 민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 우리 여기까지 하죠. 테이블 위에서 카탈로그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결혼의 마지막 숨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사람은, 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은 우리 쪽이니까요. 상담실 문을 나서며 민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처리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없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할 거 없다.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착각하지. 문제는 그 착각을 얼마나 빨리 깨느냐지. 민수는 그 말에 잠시, 아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르는 소리부터 예의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서연과 그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팔짱을 낀 채 한껏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문을 열까 말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안 열면 뭐라 떠들고 다닐까?
열면 또 무슨 말을 쏟아낼까? 결국 저는 안전고리만 걸어둔 채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말투가 차갑게 나갔습니다. 정말 경계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서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을 2번 죽이는 집안이네. 파혼하자는 건 이쪽에서 해놓고 손해본 건 생각도 안 해? 우리 딸 체면이랑 시간은 누가 보상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때 마침 현관문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퇴근하고 올라오던 민수가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가 제 뒤에 서자 서연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손끝을 떨며 말하더군요. 민수 씨, 우리 잠깐만 얘기하자.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셔서 그래. 나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그제야 서연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쉽게 끝내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서로 피해본 거 생각해서 위약금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해야지. 위약금, 정신적 피해 보상.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위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서라도 있습니까? 사람끼리 약속해놓고 여자 인생 망쳐놓고 모른 척하는 게 더 문제지. 서연 엄마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 한 번 한 것도 힘들게 털어놓은 건데 그걸 이렇게 짓밟으면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야?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따님이 힘들게 산 거, 그거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요, 제 인생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면서 시장 바닥에서 반찬 팔아 겨우 상가 하나 만든 사람입니다. 그 상가를 정리하면 둘이 숨통이 트인다고 복도에서 웃으면서 말한 사람은 당신 딸이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획 끌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진짜 오해라니까요. 제가 언제 그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서연 씨, 내가 엄마 아니었어도 그 말 들었으면 끝이야. 우리 엄마를 지방으로 조용히 보내서 편해지고 싶었다며. 서연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연 부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연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이거야.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치자. 그래도 파혼 통보는 내 쪽에서 했으니 우리가 쓴 돈은 정리해야지. 웨딩홀 계약금, 예복 맞춘 거, 친척들한테 인사 다 돌린 거, 그건 누가 책임져? 민수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약금 영수증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그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린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엄마 상가랑 대출 얘기하면서 엄마를 계좌 숫자로만 보는 사람하고 평생을 살 뻔했으니까요. 순간 서연 엄마가 퍼붓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글은 내리라 그래. 무슨 진심이 아닌 결혼은 누군가의 평생을 망친다. 이런 글을 올려. 사람들이 다 우리 딸 얘기인 줄 아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끝낼 생각 있으면 지금 당장 내리라고 해. 그제야 저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글을 올렸니? 민수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웨딩샵 다녀와서 너무 속상하고 황당해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었어요. 우리 쪽 이름도 상대 쪽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제 입장에서 고민 상담처럼 쓴 글인데, 근데 신기하죠. 누가 봐도 자기 얘기인 줄 아는 사람만 이렇게 난리를 치네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찔리는 사람만 소리 지르지. 결국 그날 복도에서 정확한 숫자를 적은 영수증만 딱 합의해서 정리했습니다. 웨딩홀 계약금은 제가 물겠습니다. 대신 이걸로 깔끔히 끝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 저희 엄마, 저희 상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시장 쪽이든 동네든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그땐 정말로 법으로 가겠습니다. 민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연 부모가
어정쩡하게 봉투를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것들이 너무 계산적이네. 우린 그냥 사람답게 끝내자고 온 건데. 사람답게.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요. 먼저 남 인생을 계산기처럼 두드리지는 말았어야죠. 내 노후를 정리하면 숨통 트인다는 말, 그게 사람답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그 사람들은 씩씩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민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끝나고 서연과 그 부모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놀랐죠? 저들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민수야, 내가 올린 그 글 정말 괜찮은 거니? 괜히 일 더 커지는 거 아닐까 걱정돼. 민수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 저 은행원이에요. 법적인 부분 다 검토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올린 글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핵심 내용은 저들의 사실이니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발칵 뒤집힐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찔리는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법이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시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민수 엄마의 현명한 대처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골들은 제 손을 잡고 엄마가 민수 인생 구했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반찬이 거의 다 팔리고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뒷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 밑은 거뭇했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죠. 저 학원에서 잘렸어요. 부모들이 항의해서 더 이상 여기서 못 버틸 것 같아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그때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찾아오지 마. 얼마 안 되는 위약금으로 아들 인생을 지킨 최소한의 보험료라고 생각할 테니 부디 서연 씨도 다음번에는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어. 서연은 몸을 떨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저는 반찬 냄새 대신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쓰디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본 중년 여성이라면 알 겁니다. 자식의 행복 앞에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엄마의 무게를. 제가 시장 바닥에서 버텨온 세월은 오로지 민수 하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세월의 결실을 정리하면 되는 상가로 취급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제가 독한 엄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의 미래를 지키는 게 가짜 며느리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반찬 냄새가 다시 옷에 뵐 때마다 저는 다시 제 이름 박영숙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 엄마로만 살던 긴 세월을 지나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파혼 사건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본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성과가 워낙 좋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본점으로 발령이 나자 민수는 저에게 큰 돈을 송금했습니다. 엄마, 이거 상가 대출금 일부 갚는 데 쓰세요. 제가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젠 제가 엄마 노후를 지킬게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민수에게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민수야, 이 돈은 내가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쓸 때 아껴 써라. 엄마 상가는 엄마가 지킬 거다. 다만 엄마는 이제 내 결혼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지 않을 거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도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엄마 말씀대로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여자를 만날 거예요.
민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상가가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어머니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 어떤 비싼 예물보다 값졌습니다. 파운이라는 큰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저희 모자는 서로를 지키는 과정에서 더 단단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돈을 계산하는 결혼이 아닌 진심을 나누는 인연이 언젠가 민수에게 찾아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멸치볶음에 윤기를 더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난 속에서도 달콤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결혼 앞에서 고민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엄마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은 그 어떤 돈보다 귀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